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해설입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대학 다니는 반수생이 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학 중도 탈락의 학생이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역시 2.6%나 되는 1971명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뉴스원이라는 채널에서 보면은 작년에 서울대 자퇴생이 330명이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고 최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2,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퇴했다. 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회에 서울대 중퇴생 자료를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대생들이 그만두고 있다. 과학 입구에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반수생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묵인 정도를 넘어서 그냥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40%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통합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왜 생겼습니까? 고교 학점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고교 학점제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공정성 운운하면서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공정성입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이 조금만 나쁘면 학교 그만둡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높으면 학교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수능 보려면 고등학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2025년도 대입부터 학생부를 수능에서도 반영하겠다 했더니 저 중부에 있는 어떤 그 의원이, 아니 교수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꼼수냐. 수능 늘리라고 해놨더니 서울대가 꼼수를 부렸다. 수능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해서 수능 확대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수능을 늘려야 되는 거죠? 공정하니까? 절차가 공정하니까? 결과가 아니라? 결과도 공정합니까? 학교 그만두는 학생들이 2만 명 가까이 되고 반수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재수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지방소재대학은 서울소재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소재대학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생 선호도가 낮은 인서울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대학마저도 그만두고 있어요. 왜? 의학계열을 가려고 하니까요. 아니면 고려대는 연세대학교로,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로 그렇게 차상위권 대학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바로 반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 자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이러한 자료들 역시 누가 내고 있느냐? 아, 나는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나도 반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대형 학원에서 나온 자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언론은 여과 없이 통계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것들 자체가 옳은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논술이 한창이던 강남 학원가에서는 386, 486 운동권 출신들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대치동 학원가로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들 비판을 중시하는 논술 강사가 된 거죠. 그때 논술이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논술이 사교육이라는 문제들 때문에 논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폐지를 앞에 두고 서서히 축소하자 했는데 축소는커녕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세트처럼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를 제외해놓고 나서는 대부분의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능 최저라는 것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수능과 세트로 수능이 다시 늘어나면서 논술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자, 바야흐로 논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논술 학원을 다니게 만들거든요. 과연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죠. 지금 중도 탈락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어디냐면 홍익대입니다. 그렇죠? 이 홍익대를 한번 볼까요? 홍익대를 보게 되면은 중도 탈락 비율이 4.1%나 됩니다. 홍익대는 왜 그럴까요? 조금 우스운 소리지만 이왕 반수할 바에는 홍대 거리 거닐면서 반수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홍대를 선택을 한다는, 대부분의 서울대를 치는 학생도 홍대는 6개 원서 중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되고요. 한국외대 3.6%, 성대도 3.4%,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높죠. 전반적으로 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명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대나 한양대 이런 대학들과 같이 한번 거쳐서 간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학교를 그만두고 약대를 가거나 의치대를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약대생들 같은 경우에 피트가 있었을 때에는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중앙대학교 약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이 보이고요. 경희대 지금 딱 보면 굉장히 인원이 많죠. 한 해에 34,542명이나 뽑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할 만한 그런 어떤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3%가 다 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일단 발은 걸쳐놓고 반수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고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반수를 하면 치기가 어렵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도 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올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를 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수능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례하니까, 투자한 돈과 비례하니까 얼마든지 재수, 삼수, 사수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결국은 수능을 늘렸던 40%로 강제로 늘렸던 부분들이 도미노처럼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부터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8년부터 싫으나 좋으나 고교 학점제의 대상입니다. 4년 예고제에 의해서 고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미래가 더 이상 줄 세우기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수능 늘리기, 대형 입시학원만 살찌우는 수능 늘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치동이나 목동 등의 수능 특구에서는 거기에 학부모님들은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특구에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수능이 공정하다,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학이 벼슬입니까? 대학이 계급입니까? 대학은 인재를 기르는 곳이에요. 순위를 매겨서 인생에 계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잘 보면 계급이 높고 시험 점수가 1, 2점 아니 0.5점 낮기 때문에 수능에서 대학문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열정 스토리입니다.